광복 이래 실시된 대한민국 민주선거는 우리 정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유와 공정의 조화,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선거제도는 오늘날 선진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대한민국, 세계의 전례 없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역동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삼았습니다. (1973년 2월 27일) 유신헌법에 의한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통령 1인 중심 체제를 구축하는 데 근거가 된 유신헌법. 지역구 수가 줄어들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 만큼 당내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후보 간의 사생 결단식으로 경쟁하던 선거운동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의 도입도 이러한 선거운동 양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의 모든 선거구제에서 여야 후보자의 동반 당선 가능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선거구제도는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챙길 건 챙긴 밀월 당선 제도가 아니냐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 이에 맞서 헌법 수호와 인권 보장을 내세운 신민당. 이로써 제9대 국회는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당이 73석, 대통령이 지명한 유신정오의 의원들이 73석으로 총 146석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유신체제에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역시 민의를 표출하는 공정한 경쟁의 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주기적인 선거는 민의를 결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197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국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결국 유신체제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본 헌법 조항이 있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잃은 국민들은 유신체제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학생이 주축이 돼 일어난 유신체제 반대운동은 언론은 물론 제야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런 움직임은 개헌 1,100만인 서명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긴급 조치를 공포했습니다.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긴급 조치 4호까지 선포됐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1974년 8월 15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정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해 운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대북 적개 신고와 대통령 영부인 서거에 대한 애도의 정을 기리고자 긴급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긴급조치 해제와 함께 반체제 운동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현행 헌법을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나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에게 그 찬반을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여러분이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까지 국민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 뒤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신민당 측에서는 애초에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투표라며 국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개표 결과 73.1%의 유권자가 유신헌법에 찬성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 1기가 마무리되던 1978년 대외 정세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에는 이전의 긴급조치와는 달리 유신헌법과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학에서는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만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두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꾸려지자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간접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박정희가 단독으로 입후보한 제9대 대통령 선거. 제적의원 2,578명이 출석한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2,577명이 찬성하여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실상 선거라고 볼 수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1978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양대 선거가 같이 있는 해로 박정희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였습니다. 선거운동은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양당 간의 경쟁으로 흘러갔습니다. 한편 유신 독재 체제에 억눌렸던 국민들의 저항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었고 권력 내부의 갈등도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전부터 이미 집권 여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중선거구제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신 정우의 의원들로 인해 집권당의 다수의석 확보는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전현직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입후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평균 경쟁률은 3대1, 투표율 77.1%, 지난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4.2%가 높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전체 중 68석, 신민당은 61석을 얻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68석의 유신 정우의 77석을 포함하면 무난히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득표율은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민당이 집권 여당보다 득표율에서 1.1% 차로 앞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사실상 신민당의 패한 선거였습니다.
선거 이후 전국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유신 체제는 붕괴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유신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 권력의 공백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상시에 대처하여 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규하 권한 대행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새 정부 수립을 약속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규하 권한 대행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간접 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 최규하는 96%에 달하는 지지율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새해를 앞둔 1979년 12월 21일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 서울의 봄을 기다리고 있던 대한민국. 그런데 군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유신체제 붕괴 이후 군사반란을 일으켜 국가 핵심 권력을 장악해온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전반을 통제하며 정치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보위의 실질적인 운영을 주도한 권력의 실세,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간에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하나의 유언비어로 끝나면 좋은데 역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불순 세력이 우리 한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애국 충정과 애국적인 기원지에서 나 자신의 거취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이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신군부의 압박으로 최규하 대통령은 재임 8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열흘 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투표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투표 방식이 기표식이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자서식이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없었으므로 지지 또는 선전, 반대하는 의사표시 등 일체의 선거운동할 수 없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함에 따라 선거제도는 종전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의 법정 임기는 6년이었지만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였으므로 이 선거에서 당선된 자의 헌법상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1984년 12월 26일까지였습니다. 전두환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99.4%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자 개헌 작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원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발의로 이뤄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개헌이었습니다.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율 95.5%. 역대 5번의 국민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오명을 벗고 대내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지도 계몽 활동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5차 국민투표는 가장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과로 볼 때는 국민들이 새로운 권력 등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당시 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국민투표 운동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검찰이 국민투표 찬반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찬성을 유도하는 계몽운동은 허용되고 반대운동은 금지했습니다.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군부 세력에게 국민투표 반대운동은 유리할 게 없었던 거죠. 당시 개헌과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의 선출 방식, 임기, 중임 여부였습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다 보니 사실상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 당선됐는지 선거 과정을 보기 힘들었고 대통령의 연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집권에 관한 폐해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었죠.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앞서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헌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대통령 직선제, 4년 임기, 1회 중임 쪽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길 원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와 다른 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새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 임기 7년, 단임제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간접선거제를 택한 배경에 대해 본인은 과도한 국력 낭비,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책임한 공약 남발, 여야 대립 격화로 인한 국론 분열, 지역 감정 촉발했다는 국민 총화의 저해 등 지난날의 패습으로부터 본인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7년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1인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받고 우리나라 헌정사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통령 간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한 설명이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개헌은 새로운 정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전두환 정권의 권력 기반을 견고히 하고 전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1대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12대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됐습니다. 선거가 임박하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새로운 정당 창당을 허용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내의 사회 질서가 평온 상태로 회복이 되었으므로 1981년 1월 24일 24시를 기해 동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불과 3개월, 그 사이 9개의 정당이 창당됐습니다. 가장 먼저 국군 보안사령부, 즉 신군부 세력이 주축된 민주정의당이 창당됐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지가 나의 용기와 능력을 배가시켜 주리라 믿고 당 총재직과 대통령 후보를 영원한 마음으로 수락하는 바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잇따라 창당했습니다. 12대 대통령 선거는 먼저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대통령 선거인 선거를 한 다음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인들이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의 주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인으로 바뀌었을 뿐 선거 제도의 골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유신 헌법 하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됐지만 대통령 선거인 선거에서는 선전벽보나 합동연설회 등 3가지 방법의 선거운동이 허용됐습니다. 또 선거 비용은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는 완전한 선거 공영제가 도입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인 선거는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여당의 승리가 점쳐왔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어떤 정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을까 관심이 쏠렸습니다. 선거를 종합하면 야당 후보의 득표율은 낮았던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60.7%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얻은 총 득표율은 13.6%로 무소속 후보자의 총 득표율인 25.7%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득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관련이 많은데요. 당시 대통령 선거인 선거는 후보자가 기타금을 내지 않고 선거운동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 경제적으로 손해볼 일이 없음에도 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천을 받는 것조차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야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권력의 눈밖에나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와, 이런 현상은 도시보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 야당에서는 후보자를 많이 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무소속 후보자의 득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소속 후보자 총수가 4개 야당 후보자 총수의 2배 이상이었고 무소속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종로구에서 대통령 선거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홍보물인데요. 이 중 우리에게 낯익은 정지영 현대그룹 회장도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많습니다. 평화적 정부의 교체로부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은 새 시대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규범이자 고민의 소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인 선거를 치른 후 12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후보자 등록 기간은 8일. 가장 먼저 민주정의당 전두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주요 정치인의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마땅히 내놓을 후보가 없었던 야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만 단독 출마했던 지난 선거 때와는 달랐지만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치러진 12대 대통령 선거. 제도 자체는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투표 절차나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1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들이 선거 당일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와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요. 반면 12대 대선에서는 전국 77개 지역 선거구에서 대통령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제12대 대통령 선거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신문 광고, 방송 연설, 선거 홍보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은 시도지부 결성대회나 지구당 창당, 개편대회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민주정의당 전두환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미국을 방문해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후보자의 방미 활동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다른 법정 선거운동보다 대중적 관심을 일으킨 데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미국 최고 권력을 만남으로써 유권자들과 해외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죠. 선거 당일 오전 8시부터 전국 77개 지역에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전두환 후보가 4,755표로 전체 중 90%에 달하는 지지를 얻으며 12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또 한 번 체육관 선거에 의한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